자, 교재 189페이지에 보면 주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주각이라는 건 예를 들어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초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둥이고 여기에 기초판이다. 그러면 이 기초판은 콘크리트고 이 기둥이 철골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주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둥과 기초판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모습을 넣어보면요.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모습이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190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림이 이제 앵글을 4개를 써갖고 기둥을 만든 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그리면 둘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디귿자. 디귿자를 갖다 우리가 영어로 찬넬 또는 챗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귿자를 두 개를 이용해서 기둥을 만든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디귿자 하나 두고 간격을 좀 띄고 디귿자 채널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건 철골이고 디귿자 채널을 두 개 이용한 거고 여기에 이제 기초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초판은 철근 콘크리트고 이건 철골이니까 재질이 다르죠. 두 개를 연결시키려면 맨 아래 이런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댑니다. 철판을 대고 이 철판하고 기초판을 앵커 볼트 또는 기초 볼트라고 하는 걸 연결을 해줘요. 좀 여기다가 다른 각도로 이거 잘라서 쳐다본 모습을 보면 이 콘크리트 기초판이면 이 콘크리트 칠 때 여기에다가 앵커 볼트라는 걸 이렇게 미리 묻어 놓는 거야. 이 철판을 맨 바닥에 까는 베이스 철판이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스 플레이트.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다 낄 수 있겠죠. 철판을 이렇게 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너트를 조여가지고 기초판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하나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연결됐으니까 요걸 갖다가 요거의 명칭은 앵커 볼트라고 하는데 이 앵커 볼트를 다른 말로 기초 볼트, 기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 볼트 또는 갈고리 모양 낚싯바늘처럼 생겨서 갈고리 볼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앵커 볼트고요. 이제 이거의 철판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요 디귿자 채널을 연결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런 철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철판이 이쪽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에 날개를 단 모습의 철판이기 때문에 이 철판을 갖다 우리가 윙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윙 플레이트. 윙이 날개라는 뜻이죠. 양쪽에 날개 단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앵글을 이렇게 대주는데요. 앵글이 기역자죠. 뉘피면 니은자가 되는 거고 앵글을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다가
요거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앵글하고 연결하고, 앵글하고 윙 플레이트하고 연결하고, 윙 플레이트하고 요 채널하고 연결시키죠. 반대편에도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요 앵글을 갖다가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 앵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양쪽에 있듯이 요 디귿자로 돼 있죠. 디귿자로 돼 있으면 요 안에도 요런 앵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잡으면 요걸 갖다가 클립 앵글이라고 해요. 클립 앵글. 예를 들어 이런 A4 용지 몇 장을 갖다가 하나로 딱 연결하기 위해서 클립을 끼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은 철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클립이라고 하죠. 요 두 개를 갖다 하나로 잡아주기 때문에 클립 앵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떨어져 있는데 요 사이에 보면 이게 철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철판을 갖다 우리가 필러라 그래. 이 필러는 끼움판 이런 뜻이에요. 이 기초판하고 기둥을 연결하는데 이 필러 끼움판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도 띄워놨다는 건 왜 그러냐면 저 지붕하고 연결할 때 필요하거든요. 연결판이 기둥하고 지붕 연결할 때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제 앵글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디귿자 채널이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디귿자 채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렇게 디귿자 채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 위에 앵글이 또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기둥하고 요게 하현재, 요게 상현재예요.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판을 갖다 이렇게 끼웁니다. 철판이 이렇게 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디귿자 채널하고 그 다음에 앵글하고 그 다음에 상현재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하죠. 하나로 잡음에 의해서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끼움판을 대고 띄워둔다. 결론 얘기할게요. 시험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용어가 나와요. 여기다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다음 중 뭐 뭘 찾아라. 앵커 볼트가 뭔지, 베이스 플레이트가 뭔지 이렇게 나온다. 윙 플레이트가 뭔지. 이게 결론이다. 나는 이제 처음이니까 다 보여줬지만 용어를 기억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각에 사용되는 부재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 클립 앵글, 외부 플레이트, 사이드 앵글, 앵커 볼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래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 그 그림 밑에 보면 앵커 볼트 매입 공법에 보면 고정 매입 공법이 있고 나중 매입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좀 볼래요? 고정 매입 공법은 이 기초판 칠 때 이 앵커 볼트를 미리 묻어두는 거야. 이런 걸 고정 매입 공법이라고 하고 대규모, 예를 들어 우리 건축물 같은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 매입 공법은 뭐냐면 우리 건물 안에다 기계 두잖아. 기계실 가보면 여러 기계 있으니까 기계를 바닥에다 고정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나중 매입 공법이야. 나중에 이 콘크리트 다 굳은 다음에 구멍을 뚫어갖고 연결하는 거다. 그게 나중 매입 공법이다. 그 지문을 보면 고정 매입 공법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앵커 볼트를 미리 완전히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법이다. 중요한 공사인 경우 앵커 볼트 지름이 클 경우에 사용된다. 시공 정밀도가 요구되거나 구조적으로 튼튼한 건조법이다. 막 어렵어놨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건축물 대규모에는 다 이 고정 매입 공법이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 매입 공법이요. 지문을 보려고 해요. 기초 콘크리트 앵커 볼트를 삽입할 구멍을 뚫어 놓고 나중에 앵커 볼트를 넣어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경미한 공사나 앵커 볼트의 지름이 작은 경우에 사용한다. 시공은 용이하지만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경미하다는 게 아니라 경미하다는 게 뭐야? 작은 거에 쓴다는 거죠. 그죠? 이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된다.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철제의 방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철골 구조는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거고 열에 약하다. 그래서 온도가 한 500에서 600도 정도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진다. 800에서 900도가 되면 강도가 거의 제로가 된다. 그럼 화재 나면 900도 금방 올라간다. 하다못해 볏짚을 태워도 볏짚의 제일 높은 온도가 1100도 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넘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화재 나면 강도가 900도 대 800, 900도 강도가 제로면 우리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골은 자체로 안 쓴다. 겉에다가 불에 강한 내와 피복을 한다. 불에 강한 콘크리트를 감싸든지 조족조를 감싸든지 또는 불에 강한 성형판을 붙이든지 또는 불에 강한 내와 페인트를 바르든지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거야. 그래야 화재가 나도 우리가 대피할 시간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철골 구조는 내와 피복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교재로 가서 가로 2번에 내와 피복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와 피복에 보면 좌측에 보면 도장공법,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걸 도장공사라고 하잖아요. 불에 강한 페인트 칠을 바른다는 거지. 그래서 도장공법이 있다는 거죠. 그 아래 습식공법, 습식은 물을 쓰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타설공사가 뭐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조적, 쌓을 적자죠. 벽돌, 블록, 돌 이런 거. 미장, 바른다는 거죠. 뿜칠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계속됩니다. 건식공법이 있는데 성형판 붙임 공법이 있다. 그 다음에 휘감기 공법, 세라믹 피부 공법, 그 아래 이제 합성 공법. 합성이라는 뭔가 두 가지 이상을 합쳤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이런 종류를 쫙 외우는 거 아니야. 다만 여러분들은 맨 좌측, 그 도표에서 맨 좌측에 있는 게 뭐야?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 이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장이 지붕 및 방수공사입니다. 200페이지. 지붕 및 방수공사인데 일단 지붕공사하면 여기다가 지붕공사부터 먼저 한번 보는데 요거를 우리가 지붕이라고 하는 거죠. 지붕재료, 여름교재 처음에 보면 지붕재료의 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로 1번에 지붕재료의 조건이라는 게 있죠. 이제 거기 있다는 거고 이제 여기를 먼저 한번 볼래요? 기본적으로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온도가. 예를 들어 내 몸은 36.5도죠. 이 나무에는 열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열이 이 나무 쪽으로 복사가 돼요. 태양열이 지구에 오듯이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겨울철에 실내 온도가 여기가 20도씨야. 그러면 더 그려보면 유리창도 있고 출입문도 있을 거고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벽을 통해서, 유리창을 통해서, 창틈을 통해서, 바닥을 통해서, 지붕을 통해서 문 열면
환기에서 열 에너지가 빠져내려간다는 거야. 반대로 여름철이면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설비를 위해서 내가 복선을 까는 거야. 여름철에 실내 온도를 26도씨 하고 싶어요. 근데 여름철은 외부가 더 덥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벽을 통해서 열 관리가 생기고요. 유리창을 통해서, 창틈을 통해서, 지붕을 통해서, 바닥을 통해서. 그러면 물론 태양이 뜨면 태양 열 에너지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환기, 문 열었다 닫으면 환기에 의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열, 괄, 율이라고 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림 그려서. 일단 열괄율이 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습니다. 열괄율은 작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는 지붕 재료도 똑같은 거야. 벽도 그렇지만 지붕도 열괄율이 작은 재료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나요? 열이 잘 통과가 안 돼야 돼. 이 열괄율을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열통과라는 거야. 열통과. 열통과가 작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물이 새버린 꽝이잖아. 그죠? 맞습니까? 내수적이야. 물에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왕이면 가격도 싸면 좋겠죠. 가벼우면 좋겠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열괄율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지붕은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실내 쪽이에요. 여기가 유체라는 건 흐를 유자니까 여기가 공기가 있어도 되고 물이 있어도 됩니다. 여기도 유체, 흐를 유자입니다. 이게 공기가 돼도 되고 물이 돼도 된다. 그러면 이건 벽인데 이 벽이 철근 콘크리트 벽이 돼도 되고 벽돌벽이 돼도 관계없어요. 계절은 여름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랬죠. 여름철이면 바깥쪽이 덥잖아요. 그죠? 여기 온도가 높은 쪽에서 이렇게 와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열이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공기층에서 이 구조체 표면까지를 우리가 열전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전달. 요 벽체 내에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 이걸 갖다가 열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를 뒤집은 거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열전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열전달 플러스 열전도 플러스 열전달 다 합친 걸 우리가 열괄유율이라고 하는 거야. 이 열관리 쉽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이 통과되는 거죠. 쉬운 표현으로는 열 통과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교재로 갈까 이제. 교재에서 지붕 재료의 조건에 동그라미 3번 뒤에 보면 열전들이 작을 것 있나요? 열전들이 이 지붕 재료의 열전들이 작아야 좋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이 문장을 좀 밑줄을 그세요. 만약에 답이 된다면 이 문장을 거꾸로 써서 보통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 여태까지 모든 시험들 분석해보면 열전들이 작아야 된다.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거 한번 보자고. 1번서부터 수밀성이 있고, 수밀성이라는 게 뭐야? 빈틈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빈틈이 없어야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여름엔 뜨거운 열기가 실내로 안 들어오고 겨울엔 나가지도 않을 거다. 이게 틈새가 있으면. 우리 겨울철에 창틈으로 찬바람 들어오잖아. 그지?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수밀성이 있고 내수성이 클 것. 당연히 좋은 것. 가벼우면서 내구성과 내풍적일 것. 방화, 내한적이고 열전되지 않을 것. 시공 및 유지보수 용이할 것. 모양과 비교적.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다만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열전들이 작은데 크다 해서 대부분 답이 된다. 요걸 좀 잘 봐두라는 거. 이제 지붕의 물매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요. 여기에 지붕 모습을 여기다 넣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물매에 관한 건데, 이 물매를 경사도 또는 구배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자, 여기다 넣어보면요. 자, 지붕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요걸 반을 딱 나눠보면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 수평 길이에 대한 요 수직 길이의 비, 이게 물매예요.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길이의 비. 근데 여기다가 설계 도면에는 여기다가 수평선, 수직선 넣고요. 여기다 요 수평 길이 이렇게 요 지붕의 기울기만큼 이렇게 거져요. 이렇게. 그리고 요 수평 길이를 항상 10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10이고 요 수직 길이가 3이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10분의 3 물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10분의 3 물매 또는 10분의 3 구배 경사도 또는 자 보세요. 3대 10 물매 이런 표현도 써요. 요거 대 3대 10 이런 표현도 쓴다. 또는 3cm 물매 이런 표현도 써요. 이 수평 길이는 항상 10이니까 항상 수평은 10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만약에 요 수직 길이가 4다 이거야. 그러면 10분의 4 물매 이렇게 하겠네. 그죠? 4대 10 물매. 그죠? 4cm 물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이게 5다. 그러면 10분의 5 물매. 5대 10 물매. 또는 5cm 물매. 다 똑같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길이의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길이 비가 물매다 이런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보자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애우려고 하면 애워 별표 치고 그럼 쉽지만 그게 안 되잖아. 설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쪽에다 넣을게요. 수평선이고 이게 수직선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게 90도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 이게 90도인데 이걸 반을 나누면 요 각도가 45도죠. 90의 반이니까. 요때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되물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요 45도보다 더 급하다. 경사가 더 급하다. 그러면 된 물매 이런 표현을 써요. 된 물매. 그러면 45보다 낮다 그러면 뜬 물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뜬 물매는 완만하다 이거지. 완만하다. 된 물매는 급하다 이런 뜻이야. 이해했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고.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눈이 많이 쌓이면 무너지기도 하잖아. 몇 년 됐죠? 부산 몇 년 전입니까? 부산의 대학생들 죽었었잖아요. 뉴스에 보면. 뭐 몇 년 전에 벌써 내가 평촌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때 보면 100년 만에 눈이 많이 내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눈이 쌓이면 무너진다 이거 눈무게 때문에. 그럼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당연히 지붕이 빼쭉해져. 스위스 같은 경우 지붕이 빼쭉하잖아. 그게 대물매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눈이 조금 내린다 그러면 완만해도 되잖아. 뜬물매 쪽으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눈도 그렇지만 비도 마찬가지.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대물매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걸 지붕을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여기다가 지붕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붕 지역마다. 우리나라 기와 지붕 하잖아요. 그죠? 이 지붕 재료 하나하나의 크기가 작으면 물 셀 확률이 많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붕 재료 하나하나가 크면 물이 잘 안 새겠죠. 맞아요?
슬레이트라고 아시죠? 크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지붕이 좀 완만해도 된다 이거야. 물이 잘 안 새니까, 크니까. 조금 하면 잘 새니까 급해야 될 거고, 대물매 쪽으로 가야 되고. 딴 생각 좀 하지 마. 여기에 집중해야 돼.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하자고요. 요번엔 간 사이. 간 사이라는 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간 사이라 그래요. 간 사이를 만약 이렇게 늘렸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가 더 크게 이렇게 해놓고 경사도는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그러면 원래 지붕은 이만했는데 간 사이가 커지면 이만큼 늘어나겠죠. 맞아요? 지붕 면적이 그만큼 늘어났잖아. 맞습니까? 그럼 눈이 더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간 사이가, 기둥과 기둥 사이가 크면 물매는 대물매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간 사이가 줄어들면 지붕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뜸물매 쪽으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교재로 갈 수 있어, 우리가. 가로 2번에 보면 지붕의 물매라는 게 나옵니다. 물매란 빗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지붕에 적당한 경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지붕의 경사 물매는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수직 길이의 비를 말한다. 이게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길이의 비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항상 숫자로 표현하면 이게 10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붕이 클수록 지붕 물매는 급하게 된다. 왜? 그 뭐 눈이 많이 쌓이니까. 그죠? 강우량 적설량이 많은 지역의 지붕 물매는 급하게 되고, 지붕 재료가 클수록 지붕 물매는 완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붕 재료의 내수성이 클수록 지붕 물매는 완만하고, 물이 잘 안 새니까 완만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 아래 그 물매의 종류가 나옵니다. 뭐 평지붕은 지붕 경사의 6분의 1 이하, 완만한 건 6분의 4분의 1. 이건 나중에 애울 내용들인 거야. 딱 우리 시험에 한 번 이렇게 몇 분의 1로 등장한 적이 있어. 그래서 쫙 넣어놓은 거야. 나중에 볼 거고,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지붕 기준, 지붕 경사의 최소 한도라고 나와 있고, 뭐 지붕 평입기 금속 지붕은 2분의 1, 기아 중인 아스팔트 싱크는 3분의 1, 금속 기아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여의될 때 외울 거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도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같은 거 있죠. 도표 밑에 보면 거기 보면 지붕의 경사는 설계 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라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5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50분의 1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수평 길이가 요 수직 길이가 1일 때 수평이 50이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50분의 1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50분의 1 이상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 그림은 참고로 보시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금속판 입기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함석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우리 옛날 연탄 뗐을 때 보면, 연탄 뗐을 때 보면 그 학교에서 조개탄 뗄 때도 보면 연통이 있죠. 은백색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게 함석판인데 그게 얇은 강판에다가 아연을 도금한 거야. 도금했다는 게 입혔다 이런 얘기죠. 함석판이라는 게 얇은 철판에다가 아연을 도금하면 은백색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게 함석판이라는 거야. 그 함석판을 이 지붕에 쓴다는 거죠. 철가방에 많이 쓰잖아요. 요즘 알루미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거고, 이제 동판은 구리동자입니다. 구리로 만든 판이라는 거야. 합성수지가 뭔지는 다 알 거고, 아연판, 연판은 납연자 연자가 납으로 만든 판이라는 거죠. 알루미늄판. 옆 페이지 가면 또 금속 평판이 있는데, 어쨌든 그 202페이지에 있는 건 지붕 재료를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금속으로 만들 때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알면 좋겠지만, 이제 동판이요. 동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에 약하다.
모든 물질은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대별되잖아요. 근데 산성에는 강한데 알칼리 약하다는 거야.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면 변소 화학 공장들은 부적당하다. 이게 암모니아 가스가 화장실 가면 똥가스 냄새가 암모니아 가스니까 그죠? 화장실 안 쓴다는 거죠. 청록색으로 변하고 지붕에 좋은 풍미를 주고 내구성 및 가구성이 우수하다. 이제 그 아래 보면 연판을 좀 보려고 하면 연판이요. 나무로 만든 판. 산에는 강하나 목재의 완주기엔 약하다. 온도에 대한 식성이 크고 지붕 첨암통 등의 특수한 부분에 이용되고 가격이 비싸고. 알루미늄판이요. 가벼운 경금속이고 많이 사용된다. 염분에 약해 해양까지는 부적당하다. 요 정도 보는 정도 할 거고 나중에 애우게 될 거다. 이제 그 옆 페이지 가보면 금속 평판 읽기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그림에 보면 거멀적기라는 게 있나요? 이제 거멀적기를 소개하려고 그래. 여기 좀 보세요. 금속은 열 팽창률이 커요. 열 팽창률이 크다는 얘기는 뜨거우면 많이 늘어나고 추우면 많이 줄어든다는 거야. 거꾸로 열 팽창률이 작다 그러면 뜨거워도 조금 늘어나고 추워도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금속은 열 팽창률이 크다. 많이 늘어나고 여름철에 더우면 많이 늘어나고 겨울에 추우면 많이 줄어든다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철판을 이렇게 지붕 재료로 이렇게 썼어. 딱 붙여놨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해요? 태양이 내리쬐면 태양열이 가면 어떻게 해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기울어지겠네. 그죠? 휠 거다 이거지. 또 겨울철 되면 수축하죠. 그럼 이 공간이 벌어지겠죠. 그럼 빗물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철판을 혹시 철가방 자세히 보면 이렇게 꺾어서 놨어. 예를 들어 여기다 넣어보면요. 철판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접었다 이거야. 이게 접어놓으면 여름철에 태양이 내리쬐을 때 늘어나더라도 틈새가 안 벌어지죠. 빗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줄어들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무슨 접기? 거멀 접기라고 한다는 거야. 요 용어를 알 필요가 있어서 소개하는 거야. 이제 그 아래 보면 고람석 이끼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좀 보실래요? 아까 골 슬레이트 얘기할 때 이렇게 공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해볼게요. 옛날에 골 슬레이트를 한 번쯤 봤으면 큰 골이 있고 작은 골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게 슬레이트로도 할 수 있지만 철판도 이렇게 골을 만들기도 합니다. 철판도 금속재도.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산꼭대기를 산마루라고 하잖아요. 그죠? 산마루. 요거는 골짜기 이런 얘기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게 골짜기다 이거지. 맞아요? 여기는 산마루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골이라고 하는 거야. 한 골. 이해할 수 있나요? 골짜기, 여기 골짜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라 그래요? 0.5골. 곧 다른 말로 하면 반골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그림 밑에 고람석 있게서 고람석의 세로 방향 겹친 길이는 10에서 15cm 정도로 겹친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 지붕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고람석을 또 이렇게 갖다 겹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겹친 길이가 얼마야? 10에서 15cm로 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방향 겹침은 큰 골은 1.5골, 작은 골은 2.5골. 옛날 시험에 나왔다. 지금 이거 거의 쓰이지 않는다.
혹시나 몰라서 보는 거다. 그럼 여기 좀 볼래요? 큰 골은 몇 골이라고 그랬어요? 1.5골.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다면 이게 반골이죠. 맞아요? 그럼 1.5골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1.5골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겹쳐서 이렇게 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옆에 겹칠 때 여기다 겹칠 때 여기다 이렇게 겹칠 때 이렇게 겹칠 때 요게 1.5골 겹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자 오른쪽에 보면 작은 골판은 2.5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본다면 이게 0.5골이죠. 맞아요? 한 골, 두 골. 그럼 여기서부터다. 그럼 여기서부터 겹쳐서 한 골, 두 골, 두 골 반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어요?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제 그 아래 아스팔트 싱글 공사라는 게 나옵니다. 아스팔트 공사 또는 시멘트 액체 쭉 넘겨서 몇 페이지 먼저 보냐면요. 209페이지 맨 아래 보면 209페이지 맨 아래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게 있나요? 찾았어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한번 볼래요? 211페이지 보면 도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의 비교. 이 도표에다 별표 곱하기 100을 할 거야. 별표 곱하기 100. 지겹게 많이 났고 211페이지 내가 왜 이렇게 먼저 우리 갈 방향을 정해놓냐면요. 중간에 설명하다 보면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서 설명을 미리 하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제 다시 몇 페이지로 돌아오냐면요. 203페이지로 돌아올 거야. 203페이지 돌아와놓고 이제 여기를 좀 한번 볼래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방수 공사에 관한 건데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방수가 있고 시멘트 액체 방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반대다 이런 얘기죠. 아까 도표에 나왔다는 것도 얘기를 미리 보여줬어. 낙사하지 말란 뜻이야. 설명 잘 들으라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하기 전에 건물로 본다면 여기가 지반선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지반선. 여기는 지하층이겠죠. 여기는 1층이고요. 그죠? 여기는 최상층 이렇게 얘기하고요. 1층하고 최상층을 빼면 요 나머지는 거의 평면이 똑같아. 이런 걸 우리가 기준층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일단 비가 오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옥상에다가 지붕 또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방수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뭐 지붕에다 했으니까 지붕 방수, 옥상에다 했으니까 옥상 방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땅 속에 지하수가 들어오면 지하실 못 쓰잖아요. 그죠? 지하실도 방수해야 되겠죠. 지하실 방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안에다 하면 안방수, 밖에다 하면 밖방수도 나눠집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거야. 안에서 하면 안방수, 지하 콘크리트 바깥쪽에다 하면 밖방수. 또 비가 들이치면 빗물이 벽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조적조 배울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쌓기형 모르타를 걷어낸 다음에 어떻게 치장줄눈 하죠. 치장줄눈에다가 뭐 집어넣어요? 방수액 섞었잖아요. 이해했나요? 벽돌도 1등급 벽돌 써야죠. 1등급 벽돌은 뭐야?
빈틈이 작죠. 압축 강도가 흡수율이 작다. 흡수율이 작더니 빈틈이 많으면 흡수율이 커지잖아. 근데 흡수율이 적은 게 좋은 거잖아. 빈틈이 적을수록. 양질의 벽돌. 또 하나, 예를 들어 여기가 욕실, 화장실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욕실에, 여러분 집에 욕실에 보면 타일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수했다는 거지. 방수해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 여기 하나만 이런다면 방수를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근데 보통 욕실은 바닥에서 이 높이가 한 1m 정도는 방수를 지켜 올려요. 옥상 난간 같은 경우는 한 30cm. 이 옥상 난간은 한 30cm 이상으로 하지만 요거는 욕실 같은 경우는 1m 이상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하여튼 물 쓰는 곳이면 대부분 방수를 하겠네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위치를 보여준 거고 이제 크게 이 두 가지인데 아스팔트 방수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넣어보면요. 이 지하층에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방수라는 걸 많이 해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방수. 왜 그러냐면 나중에 책 보고 다 확인할 거야. 책에 이렇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중심을 먼저 잡아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열에 약해요. 만약에 지붕 같은 데는 태양이 뜨면 태양빛이 내려칠 거 아니야. 그죠?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지하실이 많이 쓴다는 얘기야. 대신에 접착력, 신축력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옥상 같은 경우는 블로운 아스팔트 방수를 많이 사용한다. 이 블로운 아스팔트는 열에 강합니다. 연화점이 높아. 연화점이 높다. 이거는 연화점이 낮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플러스시킨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라는 거야. 컴파운드.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플러스 시켰다는 얘기는 연화점이 높고 접착력도 좋은 거예요. 당연히 금액이 비싸겠죠. 대부분 지붕에 많이 또 씁니다. 비싼 거 지하실 잘 안 쓴다 이런 얘기지. 연화점이 높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라는 게 있어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방수 공사를 할 때 8번 깔면 아스팔트 8층, 10번 하면 10층, 12번 하면 12층 방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라는 걸 제일 먼저 해요. 이건 뭐 때문에 하냐면 부착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착력. 무슨 부착력이냐? 콘크리트하고 방수층하고 잘 부착이 되게끔 하는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라는 걸 제일 먼저 한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하는 게 낫겠네요. 아스팔트 방수 보면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렇게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여기다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표면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고름몰탈이라는 걸 발라요. 고름몰탈 바르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걸 좀 줄일게요. 글씨 써야 되니까. 이게 아스팔트 프라이머. 나중에 책에 다 나와요. 이게 맨 처음에는니까 1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1층.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도포합니다. 아스팔트를 갖다가 도포한다. 뿌린다는 건데 이거는 짝수에만 있어요. 짝수. 짝수에만 있다. 그럼 이게 몇 층이에요? 2층이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또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펠트라는 거 있는데 아스팔트 펠트라고도 하고
아스팔트 루핑이라고도 하고요. 아스팔트 싱글이라고도 하고, 셋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요 셋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아스팔트 펠트 넣어도 되고, 아스팔트 루핑 넣어도 되고, 아스팔트 싱글 넣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니까 3층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항상 어디만 있다고 그래요? 짝수에 있다고 그러죠. 여기는 또 아스팔트. 이게 4층이죠. 아스팔트를 도포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나요? 근데 여기 좀 볼래요? 요거 요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싱글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방수지라 그래. 방수지. 방수지. 방수할 수 있는 종이다 이런 뜻이야. 마찬가지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아스팔트 펠트를 하고 하면 5층이 되는 거야. 5층이 되겠죠. 루핑을 하든 싱글을 하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스팔트 펠트를 했다라고 치고, 그럼 5층이죠. 그러면 6층에는 아스팔트를 도포하지. 6층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아스팔트 펠트를 했다. 그러면 7층. 맞습니까? 아스팔트 했다 그러면 8층 이거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8번 하면 아스팔트 8층 방수야. 이해했나요? 근데 요걸 한 번 더 했다 이거야.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도포. 그러면 10층이죠. 아스팔트 12층 방수야. 이해했나요? 한 번 더 하면 12층 되는 거, 10층 되고 12층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고. 여기 이제 아스팔트를 갖다가 8번 하든 10번 하든 했어. 그러면 태양이 내리쬐면 얘가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뒤틀려, 들뜨고. 들뜨면 하자가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렇다면 이를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보호몰탈이라는 걸 발라요. 방충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가 빵꾸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호 누름이라는 걸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호 누름이라고 하는데, 이 보호 누름이 방수층이 들뜨는 걸 잡아주는 거야. 이걸 갖다가 누름 콘크리트라고도 해요. 누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눌러준다 이거야. 철근은 안 넣어서 묵은 콘크리트인데, 어쨌든 간에 누름 콘크리트. 이걸 다른 말로 신더 콘크리트, 신더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잔자갈 콘크리트. 막 이러면 어지러워질 거야, 이제. 다만 내가 원하는 건 보호누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고, 이 두께가 미리로 하면 60mm, 센치로 하면 6cm를 해준다는 거야. 보호누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하는데, 늘었다 줬다 하면 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보호누름에는 신축이음이라는 걸 하는데, 신축이음을 하는데, 이 아스팔트 방수는 이 아스팔트 자체가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3m 이상마다, 옥상에 보면 신축 줄눈인데 한 3m 이상 되는 곳에 집어넣어요. 이게 신축 줄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어요. 좀 이따 책 보고 다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 액체 방수를 뿌려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뭐냐면요, 시멘트에다 물 섞은 거 시멘트 풀이죠. 그래서 방수액을 갖다 여기다 도포를 쫙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보호몰탈 방수액을 쫙 뿌리고, 방수액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멘트 풀을 도포를 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방수액을 침투시키고 그리고 나서 모르타르를 발라줘야. 이게 1공정이야. 이걸 한 번 더 하면 2공정이 되는 거야.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데 이 두께가 약
2.5cm 정도 되게끔 발라주는 거야. 크게 나누면 제1공정이 있고 제2공정이 있어요. 이게 합쳐져서 이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가지 놓고 보면 이게 간단하죠? 맞아요? 이거보다 이거 8번, 10번, 12번 해야 되잖아. 이건 시공이 간단하다. 이건 시공이 어렵다 이거지. 그럼 이거 설비비가 싸다? 이건 비싸다 이런 얘기지. 또 하나. 이거는 태양이 뜨면 태양이 내리쬐면 이건 잘 못 늘어나. 잘 못 늘어난다는 얘기는 균열이 잘 생긴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그래서 보통 1m나 2m마다 신축 이음새를 두는 거야. 이런 신축 이음을 둔다는 거야. 또 하나 하자가 생기면 우리 눈에 잘 보여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하자 보수가 가능해요. 균열 생긴 게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8층, 10층, 12층인데 어디서 하자가 생긴지 모르잖아. 하자 생겼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하자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부분적인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 이거는 전체 다 해야 된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이건 보수공사가 싸고 이건 비싸다 이런 얘기도 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방수의 신뢰도는 이게 더 좋죠. 8번, 10번, 12번 하는 거니까. 신뢰도, 이건 신뢰도가 떨어질 거고요. 이해했나요? 큰 줄거리는 이런 거다. 이제 교재로 갈 건데 203페이지에 보면 아스팔트 싱글 공사 얘기가 있는데 처음이니까 그냥 읽어보려고 해요. 아스팔트 싱글 적용 범위. 아스팔트 싱글을 목조 지붕의 방수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붕의 물매가 3분의 1에서 4분의 3인 지붕의 하나에 적용한다. 3분의 1이 뭔지 알죠? 4분의 3이 뭔지. 그다음에 풍압이 강한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싱글 하단부의 미면을 점착한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서 보관한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장판지 보면 장판지 파는 집에 가보면 장판지 이렇게 세워서 두죠. 눕혀서 안 둔다 이런 얘기야. 그처럼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펠트 이런 것도 다 세워서 보관해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서 보관한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고요. 나머지 질문 그냥 보기만 할 거예요. 실제로 시공하기 직전에 아스팔트 싱글은 24시간 동안 10도의 온도에 보관한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4번에 무기질 섬유 제품 싱글은 밑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제품으로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4kg 제곱미터 이상의 무게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유리 섬유 제품의 아스팔트 싱글은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치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9.27kg 제곱센치 9.27kg 제곱미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풍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는 12.5kg 제곱미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그런가 보다.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아스팔트 싱글 설치가 나와 있는데 1번 지문이요. 철제 급돌이판은 지붕과 벽체 수직면이 만나는 부분. 여기 좀 볼래요? 지붕이 있고 벽이 만나는 곳에 만나는 부분에다가 굽돌이라는 걸 한다는 거야. 굽돌이가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장판지가 옛날에는 바닥하고 벽이 만나는데 보면 장판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이걸 굽돌이 장판이라 그래요. 요즘은 거의 올라가는 건 없죠. 딱 맞춰서 하잖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자가 생긴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굽돌이를 두는 겁니다. 예. 어쨌든 철제 굽돌이판은 지붕과 벽체 수직면이 만나는 부분, 굴뚝이나 배기와 같이 지붕을 관통하는 구조물들은 돌칠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번 여유될 때 읽어보시고 그 옆 페이지 가보면 이제 방수가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좀 쉬자고요. 쉬기 전에 혹시 늦게 온 사람들 27일 날 토요일 날 10시부터 5시까지 보강을 할 거예요. 나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진도를 좀 어느 정도 빼주려고 하니까 혹시 이틀을
교대 근무하시는 분은 미리 양해를 구해서 다른 종류하고 교대를 하든지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꼭 들어야 되니까. 이 진도 나가는 겁니다. 진도. 뭔 소리인지 아시죠? 네, 좀 쉬자고요.